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아영 학생, 우리 아영이에게 3년간의 아침 산책은 어땠어요? 네, 힘들고 귀찮기도 했지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아침 산책을 하는 게 혼자만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 앞 연꽃 오솔길을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교생 기숙사 학교이기에 가능한 하루의 시작일 겁니다. 하루의 나를 준비하는 20분의 소중하고도 사랑스러운 시간이고요.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도 소중하고 의미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연계 배움 중심 수업 나눔 한마당. 오늘은 용인교육지원청 소속 헌산중학교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 나눔을 함께 해주실 분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헌산중학교 교사 이홍윤입니다. 네, 혼산중학교 학생회장 류아영입니다. 네, 헌산중학교 사회교사 김진영입니다. 네, 저도 헌산중학교 교사 소대봉입니다. 자, 오늘의 나눔 주제는 인성중심 대안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주제 나눔 이전에 먼저 인성중심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인성중심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가 20개교 있습니다. 이 중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가 5개교,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가 4개교, 대안학교인 각종학교 11개교가 있습니다.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일반 학교인데요. 다만 전인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 인성교육을 좀 더 강조하고 우선시하여 특성화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하면 직업계열 고등학교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직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성중심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 자신을 느끼고 알아가며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자기주도 활동으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자기 성장의 계기를 갖습니다. 오늘은 인성중심 특성화 중학교인 본교 헌산중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특성이 있겠지만 본교의 특성화 프로그램 중에 혹시 각 학교에 적용하기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함께 나누기 위해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인성중심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인 헌산중학교의 교육 목표는 인성이 바른 전인적인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1학년 때는 나를 알아가는, 2학년 때는 나를 넘어서는, 3학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을 가져갑니다. 헌산중학교의 학교 운영 지향점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 공부와 마음일기 기재를 통한 인성교육 중심 학교이고요. 두 번째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생활교육 공동체 학교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이고요. 네 번째로 봉사를 통해 나눔과 배려의 참 의미를 알아가는 학교. 다섯 번째로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인성교육은 주로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고 1년 내내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헌산중학교만의 특성이 반영된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나눔을 시작할 텐데요. 자, 프로그램 나눔에 약간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홍현 선생님, 네. 이거 어떤가요? 생동감 넘칩니다. 네. 그렇죠. 긍정적인 반응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나눔 프로그램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눔 프로그램은 마음 공부입니다.
나눔 소개는 자, 긍정적 마인드의 소유자 이홍윤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헌산중학교의 마음 공부를 안내할 교사 이홍윤입니다. 네, 헌산중학교의 인성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체험활동, 공동체 생활, 마음 공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 공부는 헌산중학교의 인성교육 기초이며 기본이고 3년간 이루어지는 장기 프로젝트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헌산에서 중요시하는 마음 공부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음 공부란 단어 그 자체에 담겨있는 그 의미로 온전히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고 나와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본다는 것, 내 마음의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고요하고 평온했던 나의 원래 마음에 변화가 생김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선 내 마음이 좋고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런 것들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게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산중학교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내 마음을 보기 위한 연습을 일상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수시로. 마음의 마음의 길을 길을 쓰며 정시 아니고 수시입니다. 네, 수시로 마음의 길을 쓰면서 우리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길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적어보셨던 일상생활을 정리하는 생활일기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고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그 때의 마음을 기재하는 것인데요. 우리 헌산 학생들은 스타 공식이라는 공식을 대입해서 기재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스타 공식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아시죠? 우리 유아영 학생도 알 거고요. 제가 첫 글자를 얘기하면 그 단어의 뜻을 한번 같이 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 스탑! 네,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그 바로 마음을 멈추는 단계입니다. T! think! 내 마음에 왜 이러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멈추고서. 그 다음 A! 액션! 네, 액션은 그 생각한 다음에 행동으로 실행을 합니다. R! 리뷰! 네, 리뷰 단계는 S와 T와 A 그리고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 행동에 칭찬을 할 부분과 아니면 반성할 부분 그 부분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감사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일기와 더불어서 감사일기도 매일매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도 우리 헌산 마음 공부의 일환인데요. 감사일기란 나의 하루 중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고 당연한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리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일기 기재를 생활화하면 감사한 마음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되겠죠. 그 마음이 모여서 어느덧 나의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보는 화면은 헌산중학교 재학생이 작성한 실제 일기와 감사일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일기를 작성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작성한 그 일기를 학생과 담임 선생님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 학생이 정성껏 작성한 일기에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감정이란 우리 학생 일기를 공감하고 선생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단계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선생님의 정성껏 작성한 감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친구가 작성한 마음일기입니다. 왼쪽 편에는 감사일기 5가지. 지금 특이하게 우리는 평소에 감사일기를 5가지만 적기로 약속했는데 이 친구는 그날 감사할 일이 6가지가 있었나봐요. 한 가지를 추가했더라고요. 기특한 학생입니다. 네, 마음일기와 감사일기 쓰는 것을 생활화하는 헌산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감사 강연과 마음 바라보기 강연을 통해서 학생들 각자가 생각하는 마음일기와 감사일기의 긍정적 효과를 변화된 나와 대조해서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 강연을 함으로써 그 강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연을 함으로써 변화된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또 자존감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실제 강연 영상도 배움 나눔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헌산중학교의 마음 공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앞으로 더 좋은 헌산 마음 공부가 되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아영 학생. 네. 선생님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헌산 학생들 모두가 마음일기와 감사일기를 즐겁게 쓸 수 있을까요? 저희 현산중학교에는 매주 과장님 선생님과 마음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본인이 쓴 마음일기를 발표하고 친구들이 감정해주는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아영 학생의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영 학생은 근데 마음일기하고 감사일기 매일 쓰고 있죠. 네. 3년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3년 동안 쓰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나는 어떤 좀 성장을 했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마음일기를 쓰기 전에는 그냥 화나는 감정, 슬픈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기 마련이었는데 마음일기를 쓰고 나서는 그 생각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홍현 선생님에게 한 가지 조금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앞에서 홍현 선생님께서 이제 학기마다 마음 바라보기 강연, 마음 바라보기 대회죠. 하고 감사 강연, 100도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헌산중학교에서 마음 공부의 일환으로 쓰는 감사일기와 마음일기가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손대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회라는 걸 붙이면 경합이 될 것 같아서 대회라는 단어보다는 강연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감사강연 100도씨와 마음 바라보기 강연이라는 그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공부한 마음 공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일기를 써봤더니 감사일기를 썼더니 이랬던 내가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이러면서 본인을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써보니 이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유하는 자리이고요. 더불어서 그 강연에 참여해서 좋은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 좀 심사를 통해서 학교장상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일기에 대해 김진영 소대봉 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조금 본인의 생각들을 얘기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여기 헌산중학교에 와서 이 마음일기에 대해서 정말 좀 진지하게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좀 욱하고 좀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도 아이들 쓰는 것도 보고 저도 이제 담임 맡을 때 감정을 해주면서 어느 순간 약간 습이 좀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좀 이때의 나를 좀 멈추고 좀 되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생활화되면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꼭 이렇게 써야 돼 뭐 이런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정말 그 나한테 내 자신이 좀 내면화가 되면 정말 우리 학교가 바라는 그런 교육적인 목표를 정말 진정으로 달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진영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비슷한데요. 어쨌든 나의 마음을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바라다 본다는 건 너무 좋은 감정이고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구나, 나의 감정이 어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마음 공부, 우리 학생들에게 마음 공부 지도를 할 때 어느 순간에 특정 시점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마음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마음 일기를 쓰도록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제가 그 해법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습관이 있냐면 저는 신발 정리하는 것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발을 벗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봐요. 뒤돌아보면서 신발 정리가 잘 돼 있는지. 학생들한테 좀 어쩌면 좀 강제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습관이 스스로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발을 벗을 때부터 가지런하게 벗어요. 근데 마음 공부도 마음 일기도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하루에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마음 일기를 쓰면서 내가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그때그때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 일기, 마음 공부를 한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에 저녁 때 뒤돌아보는 습관을 가져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신발을 뒤돌아봐서 가지런히 벗어져 있는지를 보는 습관에서 벗을 때부터 가지런하게 벗는 것처럼 내 마음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지금도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루에 한 두세 번은 내가 그때그때 마음에 감정이 생길 때마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김재영 선생님보다 더 많이 욱하는 상황들을 더 많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소대봉 선생님이랑 김재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마무리하기 전에 감사일기 한 가지를 발표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감사일기 하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마음 공부에 대해서 발표하는 주제가 역할이 주어졌을 때 가볍지 않았던 마음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용윤이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자, 헌산중학교 교사인 보람이 있습니다. 자, 이용현 선생님의 마음 공부 프로그램에 대한 나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나눔 프로그램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눔 프로그램은 정교사 담임제입니다. 자, 나눔 소개는 이번에 김진양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교사 담임제 소개해드릴 김진영입니다. 정교사 담임제는 단어 그대로 전체 교사, 전체 선생님이 담임을 맡는 제도입니다. 저희 한산중학교는 2003년 개교 이래 이러한 담임 제도를 계속 유지해왔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저희 학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또 꼽혀왔습니다. 즉, 저희 한산중학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정교사 담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전통이자 상징적인 제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교사 담임제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학급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해서 이제 담임 배정이 되죠. 이게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학급 담임제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 명의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또 이런 부담임 제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반 학교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복수 담임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인데, 한 개 학급에 담임 선생님이 2명인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부담임제에 비해서는 복수 담임 제도가 2명의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동등하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헌산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전교사 담임제는 이러한 다른 담임 제도와 어떻게 다를지 저희도 차이가 있으니까 용어를 이렇게 달리해서 쓰고 있겠죠. 우선 이 전교사 담임 제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대한교육 특성화학교 설립 초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학교 부적응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학생들이 초기에는 다수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당연히 학생들한테 손이 많이 갔었죠. 그래서 담임당 배정된 학생 수를 최대한 좀 줄여서 이 학생들의 이제 대부분 모든 생활을 좀 관리를 해주고 같이 상담도 하고 케어를 좀 하자라는 게 이 정교사 담임제도의 시작이자 어떤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그랬고요. 그래서 보통 교사 한 명당 많게는 한 명당 5명 또는 많으면 7명 이 정도의 숫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해마다 학생 수마다 약간 편차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학급을 구성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과 선생님의 교과 명칭을 또 살려서 사회과, 국어과, 체육과 이렇게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산중학교에서는 이게 이제 학급이 아니라 과 제도가 이제 되는 거였어요. 이 과별로 이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회, 종례 이런 건 당연하고요. 상담이든 체험활동이든 학교 아니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가 기본적으로 이 단위가 이제 과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과연 내가 올해 무슨 과가 될까?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교사 담임제에 대한 설명은 대략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과를 구성해 왔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마다 약간의 변화는 좀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방식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 선생님을 선택하는 방법이었어요. 정확히는 선택은 아니라 이제 신청입니다. 저희는 이제 2020년까지 이 방식을 써왔고요. 1지망부터 5지망까지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도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떤 과는 이제 학생들이 1지망을 많이 이제 써서 몰린 과도 있을 거고, 또 아닌 과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하고 되게 성향이 잘 맞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학생은 정말 내가 정말 케어를 해야겠어 라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과를 구성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좀 다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긴 한데, 부작용도 좀 만만치 않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이 자기가 다 1지망이나 또는 뭐 2지망으로 신청한 선생님과 이렇게 매칭이 되면은 뭐 완전히 좋겠지만, 당연히 이제, 수가 편차가 좀 있으니까, 안 될 가능성이 또 존재했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선생님들도 이제 당연히 인간인지라, 솔직히 이제 원하는 학생과 또 다소 담임을 좀 안 맡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좀 의도 상하고 인간적으로도 또 미안하고 학생들은 선생님 저 예지망 썼는데 왜 안 뽑아주셨어요? 뭐 이런 얘기 또 1년 내내 또 하게 되니까 선생님으로서도 굉장히 이제 미안한 마음이 1년 내내 또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학교라는 곳이 이제 모든 기본적인 이제 학생 편성은 행정적으로 이제 학급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큰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학급 단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학예 이런 것들은 학급 단위로 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학급하고 과를 좀 맞춰보자. 예. 이런 의견들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고 작년에 이제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 전교사 담임자들이 일부 조금 수정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급을 기준으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학급 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좀 생활지도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나누자.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성별에 따라서 좀 나누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을 해봤고요. 그렇게 1년을 해보고 나니까 또 다른 또 좋은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굳이 남녀 나눌 필요가 없다. 어차피 선생님들도 학생들하고 숫자도 좀 이게 균등하게 맞으니까 이것도 좀 다 섞자. 이렇게 해서 무조건 랜덤으로 섞어서 과를 구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저희 한산중학교에서는 한 개 학년에 2반씩 있으니까 총 6학급이 있는데 이 학급을 2개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를 구성하니까 총 12개의 과가 나오게 이제 되는 거였죠. 그러면 선생님도 기본적으로는 12명이 필요하시고 또 여기에 또 부장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부장 선생님들이 각 학년마다 학년 부장으로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의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담임 선생님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산중학교에서는 이 제도를 전교사 담임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산중학교의 가장 큰 매력이자 특징 중에 하나인 전교사 담임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것도 저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또 계속 이제 수정 보완해 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또 좋은 점 또 뭐 수정할 점들이 존재해요. 예. 예를 들자면 뭐 보시다시피 뭐 선생님들과 뭐 가족처럼 너무 지낼 수 있다. 그다음에 뭐 학급보다 이제 학생 수가 적다. 뭐 그 형식적인 상담이 아니라 뭐 정말 모든 거를 인간적으로 다 털어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말 좋은 점들이 존재하고 또 여기에 비해서는 또 뭐 일반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 교사 수가 또 2배 정도 필요하니까 그만큼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또 단점도 있고요. 또 특히나 또 대부분의 일반적인 초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이제 학급 기준으로 이제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올라온 학생들, 저희한테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런 과제도가 되게 낯설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거나 왜 선생님이 뭐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뭐 관찰하고 또 이렇게 상담해 주시려고 하시지? 뭐 이런 것들도 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그런 면들도 좀 존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뭐 의견 나눔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하필 또 학생이 또 아영 학생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질문이 좀 몰릴 것 같은데 아영 학생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 구성 방식 중에 사실 다 해봤죠. 네. 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졸업하는 3학년이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장 좀 좋았어요? 저는 선배, 후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1지망에서 5지망까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제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했던 방식은 조금 아쉬운. 네, 아쉬운 네. 점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예전처럼 1학년 때 그 방식으로 진행했었죠. 네. 학생이 지원을 하고 선생님도 선택을 하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이런 경우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아영 학생이 신청을 했잖아요. 1지망에서 5지망까지. 그런데, 내가 신청한, 5지망에 내가 선택이 됐어.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도 별로 나하고 맞지 않는 학생들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5지망 신청한 선생님이 이용료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울 것 같은데. 아니 오지망에 선택한 것 자체가 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학생의 의견이니까.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과가 안 됐으니까 속상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친구들과 금세 적응하고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는 걸로 말이 없는 걸로 봐서. 그게 네. 예, 막상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또 엄청 속상해하는 학생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의견을 좀 종합을 할 필요가 좀 있고, 홍영 선생님도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학급 제도하고 좀 다른 제도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학급 제도보다는 확실히 환산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정교사 담임제가 좀 좋다. 네. 그렇다고 느끼시는지. 네, 네, 저는 일단 그 일반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대 다수, 이제 선생님 한 분의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학급 단위 제도가 안 좋다, 잘못됐다가는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일반 학교에서 최적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제도라고. 근데 헌산중학교에서는 여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학생 수도 조금 더 소규모로, 그리고 관심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조금 더 많이, 이 제도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교사 담임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학급 제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이 학급에 2명씩 이미 저희들은 배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학급을 운영하는 것도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2명이서 또 서로 상호 협의하에 또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또 학급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소규모로 이렇게 아이들과 상담을 하거나 활동을 하기에 또 소규모가 필요하다. 그럼 또 저희들은 또 분리해서 2개로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땐 합쳐서, 또 필요하다면 또 흩어져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저는 현재 정교사 담임 제도가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영 학생은 재작년에 그 제도가 좋으면 다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네. 그 제도로 돌아간다, 1년 더 다닌다. 네. 자, 3명 선생님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자, 라이브 방송인데. 아, 1순위, 2순위, 3순위. 일단 일지망 네. 네, 저를 바라보면서 일지망을 얘기한 걸로 봐서 대답 안 저희 했어요. 걸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네. 하고 싶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교사 담임제 프로그램에 대한 나눔 고맙습니다. 자, 3번째 나눔 프로그램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자, 3번째 나눔 프로그램은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자, 나눔 소개는 정교사 담임제와 연계해서 김진영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밥상머리 교육도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은 앞서 소개해드린 전교사 담임제도하고 연계해서 과별로 진행하는 재미난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단순하게 먹고 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과 선생님이 어른과 식사를 하면서 예절을 배워보는 일종의 격식 있는 또 교육적인 그런 과 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개교일에 이어져 오는 헌산중학교의 전통이라고 좀 할 수 있고, 학생들이 나날이 새롭고 또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메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식사 전에는 과 선생님 주도하에 올바른 식사 예절을 배워보고, 회식 후에는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학생들이 하고 있는 교육 행사입니다. 그럼 과별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사진 몇 장을 통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학생들 보니까 체육과 학생들인 것 같은데, 홍 선생님 전날 메뉴가 뭐였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떡볶이와 그 네. 무습이라 그래서 저희 삼각김밥처럼 아. 생긴 그 김밥을 만들어 먹은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맛은 있었나요? 당연히 아. 맛있었죠. 김밥은 일반적이지만 그 김밥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네. 신선한 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실내에서 학생들 보니까 여기도 약간 비슷한 메뉴였던 것 같은데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김밥이 보이네요. 또 이 사진은 좀 독특해서 한번 골라봤는데 달걀을 한 판이나 사왔어요. 이 볶음밥에 달걀이 저렇게 많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대봉 선생님 저거 볶음밥 맞죠? 네, 제가 방문해서 한번 살짝 먹어봤거든요. 네, 볶음밥인 것 같아요. 네. 사진도 선생님 표정은 별로 안 좋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역시 과 회식에 또 삼겹살이 빠지면 또 서운하죠.
이제 또 라면까지 예, 학생들 좋아하는 또 저 매운 라면 예, 라면의 삼겹살 조합은 또 역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날이 좋으면 야외 데크에서 또 이렇게 먹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학교인가요? 네, 여기 학교입니다. 와. 네, 여기 지금 저희 학교 다목적관 1층에 야외로 또 뚫리는 저렇게 좋은 공간을 또 마련해놨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오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그 학교를 다녔어요. 아영 학생은 또 3년 동안 또 박상머리 교육 이게 졸업하면 또 다시 못할 텐데 어떤 메뉴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삼겹살이 가장 네.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 역시 고기.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떡볶이. 떡볶이. 아까 또 사진에 다 나왔네요. 삼겹살 떡볶이. 맨날 학생들 먹는 메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뭐 먹는 얘기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좋으니까. 네. 소대봉 선생님은 이제 올해는 이제 또 부장 교사 해주시면서 담임을 안 맡고 계시는데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밥상머리 교육이 좀 교육적으로 되게 좋은 행사지만 좀 어떤 아쉬운 점이 혹시 있으신지 있으면 한번 의견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밥상머리 교육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집에서도 가정에서 같이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상머리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고민도 들어주고 이야기해줄 것도 얘기해주고 이제 그 시스템을 학교 안에서 구현을 한 건데요. 선생님들인지라 조금 교육이란 데 좀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라도 하나 이 시간에 가르쳐야지. 뭐 잘못된 부분이 돼 있어서 뭐 고쳐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놓고 표현은 하진 않지만 이렇게 같이 이제 선생님들 각 과별로 밥상머리 교육 하는 걸 이렇게 쭉 순회를 하면서 보면 왠지 조금 집에서 이제 저도 이제 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하는 자연스러움보다는 선생님의 약간의 딱딱함이 있다는 그런 느낌? 반면에 학생들은 너무 프리하죠. 일단 먹는 것에 일단 집중하고 조금 살짝 이렇게 뒷정리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뒷정리 부분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학생들은 밥상머리 교육 집에서 밥 먹으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서로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래. 그러니까 집에서도 의뢰 밥 먹고 나면 부모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아마 거기에 좀 많이 익숙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게 살짝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작은 부분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밥상머리 우리가 한 학기에 한 2번, 1년에 4번 정도 진행이 되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즐겁고 너무 교육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밥상머리 교육 프로그램까지 나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나눌 프로그램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눌 프로그램은 봉사 캠프입니다. 자, 나눔 소개는 다시 이용윤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봉사 캠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산중학교에서는 매 학년도를 봉사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아쉽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봉사 캠프 기간에 다양한 봉사 체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봉사 교육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삶의 중요성을 알아가고자 이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 캠프는 학년별 수준에 맞는 목표를 정해서 단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마음을 준비하는 단계로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 만들기. 2학년은 마음을 담아 봉사하는 단계로 나눔과 배려를 통한 봉사활동의 참 의미 찾기. 3학년은 봉사에 대한 마음을 확장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주제는 되게 무겁고 또 거창할 수도 있지만 저희 학생들과 함께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년별로 봉사 캠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그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학년은 장애인 재활원을 찾아가 장애인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의 이해 교육을 하고 장애 체험과 직업 체험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는 활동을 합니다. 2학년은 충북 음성에 있는 봉사기관에서 가정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찾아서
더불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학년은 노인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활동으로 청소, 식사 보조, 손발 안마하는 등 그리고 어르신들 프로그램들을 보조하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그 모습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선생님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네. 1학년 학생들이 장애인 직업 체험으로 종이 상자 접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 저 종이 상자는 잘 만들어지면 업체에 납품을 해야 하는 그런 물건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접을 때 조심조심 해서 접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실수하거나 뭐 이렇게 잘못 만들어지면 피해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잘 접고 있고요. 네. 같은 기관에서 목공예 직업과 관련된 안전교육이랑 그리고 설명을 듣고 있고요. 실제로 목공예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모습은 식사 후에 이제 자유로운 시간인데요. 자유 시간에 그 기관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랑 서로 손잡고 짝축구도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점심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좀 크게 잡았고요.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했겠죠. 처음 만나서 또 이렇게 생긴 것도 다르고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제 성향도 달라서 서먹서먹했던 사이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헌산중학교 학생인데, 학교에서는 정말 말갈량이 여학생이었는데 봉사 캠프 기간에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가 이 학생에겐 정말 의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서정선생님 저 학생 네. 기억나시나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저 사진과 선생님이 기억하는 학생의 모습이 대조가 잘 되시나요? 네, 저 사진은 정말 다정다감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학교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죠. 학교가 막 떠내려간 듯한 그 목소리, 우렁찬 목소리, 네. 기억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학생들이 밖에 나가면 학교에서 배운 그런 교육들로 인해서 밖에 나가면 또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 네. 2학년 학생들의 그 활동 모습인데요. 장애 이행 활동으로 직접 눈을 가리고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나 기분들을 느껴보고 있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 모습이죠. 2학년 학생들이 하는 활동지는 봉사활동을 하긴 하는데 규정상 사진 촬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활동하는 그 실제 모습은 촬영을 하지 못했고요.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활동지에 직접 참여를 해보시면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궁금하시면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그 활동 장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학년 학생들의 요양센터 어르신들의 생활관 청소하는 모습이고요. 3년간의 우리 헌산중학교는 기숙사 학교라는 걸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3년간의 기숙사 생활에 2번의 봉사 캠프를 참여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충분히 느껴지는 활동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렇게 청소를 잘 열심히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사용한 걸레도 알아서 척척 이렇게 세탁하고 정리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사진 모습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침상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 침상에 가서 이제 자리도 잘 깔아드리고 또 이렇게 안마도 해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헌산중학교 봉사캠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영 학생 어떠셨어요? 네, 저는 코로나로 인해 봉사 캠프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활동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졸업을 해야 한다니 너무 아쉽네요. 네, 1년 더 다녀요. 네, 우리 학생들과 봉사캠프에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너무 크게 벽을 가로막아서 아쉽게도 이렇게 봉사캠프를 정상적으로 학생들과 참여하지 못했는데, 김준영 선생님, 네, 벌써 3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학교 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리 가만히 있을 헌산이 아니죠? 네. 네.
현재 상황에서 우리 헌산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네.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잘 소개해 주셨는데 이 활동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아영 학생도 안타깝지만 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학생자치회나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봉사 정신을 좀 이어가면서 좀 지속할 수 있을까? 학교 안에서.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활동들과 좀 접목도 시켜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가장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봉사 캠프를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 아주 밀도 있게 이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상황도 맞물려 있고 또 그런 것들은 또 일회성에 좀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또 단점이 좀 있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장 나눔 봉사활동입니다. 근데 일단 학교에서 김장을 한다. 이러면은 물론 저희는 다 같이 했지만 이것만으로 정말 좀 특별한 활동인데 어떤 모습일지 좀 상징적인 사진을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올해 진행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 전체 전경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드론으로 찍은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저희 이제 한산중학교의 트레이드마크인 이제 과제도 그거에 맞게 12개의 과별로 테이블에다가 이제 김장 매트를 올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김장 배추를 양념에 이렇게 버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김장 나눔 봉사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우리 손으로 학생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김장을 담가서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나눠드리자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3년 전이 이제 1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당시에는 좀 작게 50통의 김치를 좀 담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고서 나눠드렸더니 이제 어르신들의 반응도 너무 좋으셨고, 학생들도 굉장히 뿌듯해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더 양도 좀 늘리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지역 주민센터 또 이 부녀의 어머님들 이분들까지도 다 연계해서 함께 김치를 담그고 또 독거노인 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도 직접 김치도 배달해 드리면서 그런 더 보람을 좀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려 130통이나 담갔습니다. 올해 학생들이 김장 담그는 모습 몇 장 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올해 처음으로 김장 봉사를 해본 1학년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일단 표정만 봐도 되게 생기 넘치는 사진 같은데 날씨도 엄청 좋았고요. 저는 엄청 신나고 즐겁게 김치를 제일 빨리 담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역사과 학생들인 것 같은데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또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저희 학교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소재해 있는데 이 원산면의 면장님도 함께 해주셨고 가운데 교장선생님 또 왼쪽에 부녀의 어머님들도 저렇게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저기 아영 학생 모습 보이네요. 네, 학생자치회장. 이렇게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는 이렇게 김치통에 담아서 학교 주변 지역 어르신들께 골고루 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원산면에서는 이렇게 트럭까지 제공해 주셔가지고 김치통을 대량으로 싣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아까 초반에 하늘에서 찍은 김장 모습 다 보셨죠? 네. 이게 조금 사진으로만 보여드리기 조금 아쉬워서 조금 짧게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헌산중학교의 가을 모습 정말 분위기 있죠. 네, 여기 우리 헌산의 주변 풍경은 사시사철 정말 완전 기가 막히죠. 네. 이렇게 학생들이 좀 진정한 봉사의 마음이 좀 잊지 않도록 앞으로도 저희의 이제 김장 봉사는 계속 진행할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못했던 게 있어요. 좀 대표적인 게 지역사회 독거노인 분들과의 결혼 활동이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김장 나눔 봉사활동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교내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들 또 추가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안일 돕고 용돈 받아 기부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활동 역시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학교 밖 봉사활동 정신을 좀 나가자는 취지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돕고 그 대가로 부모님들께 받은 용돈을 학교에다가 기부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이제 뭐 돈이 좀 왔다 갔다 하면 학생들 신분에도 좀 안 맞고 학생들도 부담되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1인당 2만 원까지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무려 60만 원이나 저희가 모금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 3학년들이 이제 주로 통합 수업을 갔던 캄보디아의 타가소에다가 전액 기부를 했습니다. 이 통합 수업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이어지니까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사진이에요. 회장님 모습 보이네요. 작년에 부회장이었죠? 네. 네, 작년에 부회장, 올해 학생회장님. 대단해요. 작년에 네. 부회장하면 자동으로 회장이 되나요? 아닙니다. 네. 작년에 부회장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 회장으로 그렇죠. 학생들이 뽑아줬겠죠? 네, 선출이 된 거죠? 네. 저희는 민주주의 학교입니다. 이렇게 또 학생들이 받은 용돈과 정성 또 마음까지 담아서 저렇게 모금함에 집어넣는 아주 예쁜 모습도 보이고요. 학생자치 학생들이 기부처에 기부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담아 보았습니다. 교내 봉사활동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본 것인데 바로 헌산 벼룩시장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끼는 물건들을 골라가지고 최대 5,000원 선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팔고 그 수익금을 남기는 방법이에요. 이 수익을 이제 모아서 기부를 했죠. 체육관에 이제 전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헌산 벼룩시장을 진행을 했고 결과로는 총 4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이 수익금을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에 기부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보면 되게 좀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전체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야지만 가능한 활동이에요. 이러한 따뜻한 활동의 모습들 이거 역시 사진으로 잠깐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영학생, 저기 학생들은 책을 일단 파는 것 같고요. 네. 그 왼쪽에 인형도 보이고요. 뭐가 제일 특이해 보여요? 저 삼국지 책이 삼국지책. 조금 탐나네요. 전화 사실 그랬어요, 그럼. 사진 안 할 걸? 누군가 샀겠죠, 다른 학생들이. 네, 학생들이 좀 재밌어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 학생들, 3학년 학생들 같은데, 여기 앞에 문어 인형인가요? 네. 이 인형도 보이고, 무슨 화장품도 보이고요. 옷도 있죠, 그쵸? 네. 옷은 잘 안 팔렸을 것 같아요. 옷도 잘 팔렸나요? 실제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저기 자세히 대학생이, 보면 네. 포켓몬빵 띠부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포켓몬빵을 잘 안 사서. 띠부실 샀어야 되는데. 네, 내년에 벼룩시장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아영 학생 호객행위 하는 거 같아요. 일로 빨리 오시라고 지금. 가만 보면 저 사진 왼쪽에 비슷한 포즈 학생이 또 있어요, 여기. 아이고. 그죠? 이거 혹시 모르셨죠? 네. 좀 재미있는 네, 사진이고요. 저쪽에는 많은데 우리 아영 학생 쪽에는 없네 사람이. 그러게요. 같아요. 공사가 잘 안 됐던 건지. 자, 이거 제가 제일 특이한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한 장 뽑았는데, 이 번호판, 제가 이 번호판이 뭐 팔린 건지 안 팔린 건지 제가 끝까지 잘 못 봐가지고, 혹시 저거 아세요? 이 학생이 산 건지 뭐 판 건지? 혹시 선생님도 아시나요? 저 친구가 산 겁니다. 저 친구가 산 네, 거예요? 한 친구는 따로 있고요. 아니, 번호판이 좀 특이해서. 네, 저 친구가 네. 사고 기념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판 친구는 저는 어디서 떼어왔을까요? 산 친구는 왜 샀을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참여했으면 저도 샀을 것 같아요. 제가 저 마켓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바로 샀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특이한 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말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아주 사고 팔렸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들의 활동도 저렇게 좀 재미난 활동도 있고 뭐 웃는 모습도 위주로 저희가 사진을 뽑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이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여러 가지 이 봉사 활동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사 캠프 그리고 봉사 활동 프로그램 나눔해주신 홍윤 선생님, 지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나눌 프로그램은 창의지성 통합 이동 수업입니다. 이번 나눔 소개도 이용윤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의지성 통합 이동 수업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의지성 통합 이동 수업이란 무엇일까요? 이름부터 조금 생소하시죠? 네.
이 수업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취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실과 교과서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한계를 좀 넘어보자. 자, 두 번째, 교과 간의 융합과 배움 중심의 활동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형성해보자. 세 번째, 나를 발견하고 가치의 가치를 찾아 공동체 생활 속에서 긍정적으로 성장해보자. 네, 이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연관 단어들이고요. 어떠세요? 되게 많죠? 네, 단어의 개수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의지성 통합 이동 수업은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대봉 선생님, 저기 보이는 단어 중에 네.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 딱 3개만 골라보실까요? 아, 딱 3개. 네. 아, 네. 고르면 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는, 스스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불어 함께. 같은 말 아닌가요? 네. 네. 함께로 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함께, 그리고 행복. 이렇게 3가지로 할게요. 네. 스스로, 함께, 함께, 행복. 네, 3가지 고르셨죠? 네, 소대봉 선생님은 내년에 네. 만약에 이 창의성 통합 이동 수업을 준비하시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꼭 이 3단어를 참고하셔서 네,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획을 하실 수 있는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려고 한 거예요? 네. 다음은 학년별 주제입니다. 창의성 통합 수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사 캠프나 이런 것들과 같이 학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학년별로 1학년은 행복, 2학년은 평화, 3학년은 봉사 나눔이라는 주제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준비, 활동, 그리고 정리 단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네. 1학년은 제주도, 2학년은 지리산 종주, DMZ 비문양지대 횡단 또는 백두대간 트레킹, 3학년은 캄보디아로 학년별 주제를 고려해서 활동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왜 2학년은 주제가 2가지일까요? 정답! 네! 김재영 쌤. 여기서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알죠. 네. 코로나! 맞죠? 맞습니다. 예, 예리하십니다. 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이전과 이후의 활동 장소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뭐 지리산 종주를 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는 DMZ 비무장지대 횡단 또는 백두대간 트레킹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서 1학년과 3학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운영하는데 제한이 있었고요. 네. 네, 다음은 학년별 주제에 따른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학년은 생태기행으로 제주도 올레길과 한라산 등반을 하고 문화기행으로 해녀의 삶 그리고 어부의 삶 등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평화기행으로는 슬픈 과거죠.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학습하도록 합니다. 2학년은 평화라는 주제에 맞게 지리산 종주와 DMZ 비무장지대 평화누리길을 걷고 통일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역사 탐방과 생태 체험을 같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활동의 제한을 감안해 백두대간 트레킹을 하고 마음속에 평화를 찾는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은 캄보디아의 도움과 관심의 손길이 필요한 현지의 타가소 그리고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마음을 나누는 활동으로 캄보디아 내전으로 알려진 활동을 했었고요. 캄보디아 내전으로 알려진 킬링필드 사건을 통해서 평화의 중요성을 또 학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죠? 캄보디아의 유명한 문화유산 앙코르와트 같은 세계문화 유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문화의 위대함을 마음으로 새기고 돌아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헌산중학교와 함께 떠나보았던 창의지성 통합 이동수업 관련된 여행 어떠셨나요? 네.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팍팍 드시죠? 네. 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나눠볼 차례인데요. 소대봉 선생님 혹시 네. 캄보디아 다녀와 보셨나요? 제가 아쉽게도 제가 캄보디아는 네, 갈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그 기회를 다음번에 네. 제가 잡을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캄보디아에 직접 가보신다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못 가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간접적으로 오늘 좀 갔다 왔다고 생각하시고 네.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간략하게 조금 소개. 갔다 왔다고 네. 하고 오늘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네. 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 네. 그런 마음. 네. 그런 느낌들이 들었어요. 네. 네, 그게 저희 3학년들이 캄보디아로 활동 장소를 잡은 큰 주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1, 2학년 때 국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서 마음이 일어난 마음들을 이제 나가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나라에 전달하는 그런 학년으로 이제 캄보디아를 했고요. 소중한 소대봉 쌤의 한마디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김지영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네.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죠? 우리 학교의 에너지? 네, 우리 학교의 에너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네. 김지영 선생님. 제가 옆에서 봐도 여러 활동들을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분출해 가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사들의 조금 이 만족감도 느껴지실 텐데, 한 번씩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그 계획하신 부분과 조금 다른 상황들이 벌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쵸,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산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든 데를 굳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저희들을 힘들게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네. 또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 선생님은 또 어떻게 아, 마음을 정리하시고 대처를 하십니까? 뭐 되게 흔한 사실 뭐 사례이긴 한데, 네, 뭐 그런 거에 속상해했다면은 이런 활동들이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 네, 일단 저부터 상처받지 않고. 네. 또 이제 또 승부욕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저는 더 재밌어요. 이 학생들을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끝까지 이렇게 좀 뭔가를 했다라는 이런, 제 스스로의 약간 만족감, 뭐 이런 달성감, 네, 이런 거를 좀 저는 좀 가장 크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그런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마무리하면 거기서 또 에너지를 얻고 네. 그래서 또 다른 또 체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네. 저는 또 그런 계기로 또 좀 개인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아영 학생. 네. 네, 우리 학교에서 많은 체험 활동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또 긴 시간을 활동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창의지성 통합 이동 수업이에요.
근데 우리 아영 학생은 1, 2학년 때 계속 나오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갔죠. 네,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막상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 취소가 되어서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우리 올해 3학년 때는 다녀왔죠? 네, 올해 3학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캄보디아는 못 갔지만 대안으로 저희가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어땠는지. 예. 사실 학교에서 해외를 나간다는 게 네. 흔하지 않는 일이라서 캄보디아에 꼭 가서 활동하고 싶었는데 너무 네. 아쉬웠어요. 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3년의 창의지성 통합 이동 수업 효과를 내자고 일기투합하여 준비해서 의미 있고 재미있게 다녀온 것 같아요. 1학년 때 못 간 제주도를 갔고 2학년 때 못 간 지리산 대신에 한라산 정상을 등반했고 3학년 주제인 봉사 나눔으로 클린 제조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아쉬웠던 마음을 마음껏 달래고 왔습니다. 2020학년도에 입학생인 올해 3학년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대표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창의지성 통합 이동 수업을 체험하고 졸업할 수 있어서 선생님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이 소중한 나눔의 시간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헌산중학교의 창의지성 통합 이동 수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의지성 통합 이동 수업 프로그램 나름 해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나눌 프로그램은 학생 자치입니다. 자, 헌산중학교만의 특색 있는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나눔 소개를 우리 유아영 학생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영 학생, 유아영 학생 지금 학생 자치회장이죠? 네. 학생 자치회장 역할을 하면서 소감이 어때요? 네, 학생 자치회장 역할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도 있기 마련이지만 힘든 마음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를 향해서 웃어주는 학생들을 보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학생 자치회장 역할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해도 되겠어요? 학생 자치.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외우신 건 아니죠?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연설하는 네, 일단 유세하는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럼 헌산중학교의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나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생자치회의 목표는 학생 중심의 올바른 학교 문화 만들기,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만들기입니다. 헌산중학교 학생자치회만의 특색 있는 활동,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산가족회의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과 학생,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헌산가족회의입니다.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함께 논의할 주제가 생기면 공통 안건으로 학급 회의를 진행합니다. 학급 회의록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자치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전교생이 모여 올바른 학교 문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헌산가족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자치회의의 모습인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각 반의 대표 학생들과 임원들이 모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육관에서 다 같이 모여 헌산가족회의를 진행합니다. 제가 회장을 맡은 2022년에는 총 3회가 개최되었고, 크롬북 사용, 우리에게 긍정적인가? 교내 용의복장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올바른 일복생활, 건전한 교내 이성교제를 위한 생활태도에 대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헌산가족회의에서는 교사와 학생, 헌산공동체, 누구나 의견을 발언할 수 있습니다. 홍 선생님께서 발언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학생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크롬북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날로 기억하는데요. 가족회의 이후에 학생들이 크롬북을 조금 더 올바르게 사용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헌산가족회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날 좀 사진에도 보셨다시피 저도 발언을 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말 본인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 꺼려하지 않는 모습. 예, 그게 지금 우리 학교의 가장 긍정적인 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볼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발언을 했으면 싫어할지 좋아할지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정말 저 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지금 환상 가족회의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우리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실현하는 정말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소규모 학교여서 가능한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뭐 건네 듣거나 전달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각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직접 의견을 내고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이나 어떤 뭐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한 상태에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결과에 따른 전체 학생들의 합의로 실행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저는 너무 뿌듯해요. 제가 뿌듯해요. 네, 제 느낌은 네, 이렇습니다. 저는 앞에서 뭐 다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예. 이 가족회의는 정말 학생자치회가 주관하는 또 주도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환산중학교가 가진 매력이자 무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산중학교의 이 환경에서만 또 가능한 이런 그런 이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다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전체가 또 모여야 되는 자리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틀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나온 주제도 보면 너무 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너무 무거워요. 조금 더 가벼운 주제라도 좋으니까 그런 거를 주제로 좀 자유롭게 상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주 이렇게 가족회의를 한다고 하면 정말 아까 대봉쌤이 말씀해 주신 그런 직접 민주주의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제가 남은 임기 동안 환상가족회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안건이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뭐 더 좋은 걸 좋게 하자. 모일 수 있겠다. 네, 그런 면에서 졸업하기 전에 한 2번 더 여는 걸로. 네. 1년을 학교 더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네, 환상가족회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식사시간 배식 도우미 활동과 잔반 줄이기 캠페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점심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 모두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돌아가며 아침, 저녁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잔반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 지킴이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식 도우미 활동과 잔반 줄이기 캠페인 사진입니다. 학교 생활에 도움되는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학생자치회가 맡았던 교내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중에서는 작년부터 체육 한마당 행사를 학생자치회가 직접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순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종목을 정하고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하나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교내 축제인 헌사람마다 운영 부스 선정과 진행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활동 전 준비 운동은 필수죠. 반티도 맞춰 입고 청소는 체조하는 모습이에요. 운동의 꽃은 개주죠. 열심히 달리고 있는 학생의 모습입니다. 진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을 가르며. 모두가 힘을 합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티를 입고 이렇게 기념사진까지 남겼네요. 여기서부터는 헌산 한마당 축제 모습입니다. 학생자치회들이 부스를 맡아 진행하고 있네요. 다양한 만들기 체험 부스, 타로카드 부스, 노래방 부스, 인생 네컷 부스 등 너무 재미있는 부스가 많았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헌산 한마당을 위해 체험 부스 운영과 먹거리 준비에 큰 도움을 주셨어요. 어머님들께서 운영해주신 먹거리, 스파게티, 해물파전, 찹스테이크 모든 메뉴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덕분에 더욱 풍요로운 축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내 행사들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고민되는 점도 많고 진행에서 미숙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만든 행사로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아쉬웠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자치 주간 행사가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에 보이는 음식들을 다 먹어봤습니다. 네, 음식의 맛도 맛이지만 저 음식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헌산중학교 현재 재학생의 어머니들이세요. 어머님들께서 아침부터 저 재료들을 새벽 식장에 가셔서
손수 구입을 하셨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학교의 행사를 위해서 학교에 나와서 저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부모님 저 음식의 맛에 또 부모님의 노력까지 첨가가 돼서 그날 그렇게 맛있었을 수가 없고요. 또 너무 감사한 마음, 예, 진짜 인사로 드렸습니다. 네, 요즘 제가 보는 책이 있는데, 혹시 노너 아세요, 선생님? 네, 노노합니다. 네. 이거 맞나요? 네, 누가 썼죠, 노너? 공자? 네. 자신 없어 하는데. 네, 요즘 제가, 좀 마음이 동해서, 네. 논어를 하루에 한 구절씩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제가 요즘 그 문구에 꽂혔거든요. 저 그 문구 어디서 저희 화장실에서요. 아닙니다. 우리 문수사에 문수복이라는 게 있는데, 화장실에도 붙어 있는데. 나는 우리 학생 자치 활동 하면서 되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전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혹시라도 뭐 선생님한테 뭔가 책을 잡힐까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로 소극적이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자신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뭔가 문제점이 있거나 고난점이 있으면 다음에 할 때 다시 하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학생 자치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학생들이 이런 모습들에서 저는 늘 활동하는 거 볼 때마다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본업이 사회교사인지라 학생들의 맨 처음에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절차를 좀 더 좀 교과에서 좀 더 가르쳐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너무 잘해서.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의 주인은 뭐 선생님이 당연히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더 많은 활동, 그리고 더 많은 의견을 계속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뭐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많이 발전해 갈 수 있을 테니까 저는 바라는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더 많은 활동, 더 많은 목소리, 더 많은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내달라. 이런 게 사회생님이 가지는 약간 욕심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교내 행사에 이어서 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우리들의 리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1학기에는 배드민턴, 원바 종목으로, 2학기에는 당구, 다트, e스포츠 종목으로 교내 스포츠 대항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10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학기에 진행된 남학생들의 원바 대회 모습입니다. 원바운드 대회에서 이기면 편의점 상품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원바를 어려워하는 여학생들의 대회 종목은 배드민턴이었습니다. 치열했던 결승전이 끝나고 멋지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희 학교에는 당구대가 2개가 있어서 학생들이 휴게 시간에 언제든 당구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구대회도 개최할 수 있었어요. 틈틈이 키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같은 팀 친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는 훈훈한 모습, 이 팀 결국 우승했다고 합니다. 저 상대팀에서 봤을 땐 되게 열받았을 것 같은데. 네, 곳곳에 즐길 거리가 많은 우리 학교, 전자다트판도 있습니다. 다트 대회도 재미있게 즐겼어요. 네, 학생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았던 e스포츠 대회입니다. 종목은 피아노 타일, 마리오 카트, 와일드 리프트입니다. 학생 자치회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활동으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리듬 게임인 피아노 타일 진행 모습입니다. e스포츠 대회면 게임 대회이겠죠? 맞습니다. 주로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 사용 시간이 적잖아요. 뭐, 계속 학교 기숙사 생활이고 학교에서도 뭐 1시간, 길어야 특정일에 한 2시간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이 게임으로 대회를 할 정도의 실력이 되나요? 네, 저희 현산중 학생은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그런 열정적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e스포츠 대회에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즐겼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 종목은 어떻게 뭐 선정 기준이 좀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할지. 학생들이 다 같이 즐겨야 재밌는 e스포츠 대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게임을 선정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체가 할 수 있는 게임을 이제 우선순위로 고려했다. 네. 네. 네, 다음으로 마리오 카트 대회 진행 모습입니다. 학교에서 마리오 카트를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학교에는 닌텐도도 있습니다. 반 대표 선수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카트를 운전하고 있네요. 운전면허는 없잖아요. 저는 90몇 년도에 저 마리오 카트 처음 나왔을 때 해봤는데 요즘 나왔을 때 저 카트 대회 제가 옆에서 같이 했거든요.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화면이 너무 어지러워요. 아니 그거는 시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꼴찌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마리오 카트 대회를 지금 보고 있는, 구경하는 모습이 이렇게 진지한 건가요? 저는 저 친구들의 평소 모습을 알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진지할 때가 있다고? 새롭네요. 네, 그리고 와일드 리프트 대회 시작 전 참가하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네, 자치회 임원들은 강당에 중계석을 만들어 경기 화면을 생중계하고 누구나 구경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까지 교내 스포츠 대항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스포츠 활동뿐 아니라 저희가 주관하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들로 만족도 높은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밤, 헌산벼룩시장, 스승의 날 행사, 댄스 파티 등이 있습니다. 영화의 밤 진행 모습입니다. 영화 3편을 선정하여 하루 마무리 전 교과실에서 상영을 하는 행사인데요. 저는 이 행사를 참 좋아해요. 혹시나 봤던 영화라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 전보다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네, 저희 질문이 있어가지고 영화는 자치회에서 그럼 선정을 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재밌는 거 위주로. 3편이면 3개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네. 되게 일명 헌산 멀티플렉스이네요. 오. 네. 그런데 영화를 보는데 팝콘은 없네요? 네, 저희 학교가 코로나 지침 사항을 준수하여서 학교 내에서 먹거리 섭취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지켜가면서 제한하고 있다.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그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긴 한데 교실에 과자 부스러기 있는 흘릴까봐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헌산벼룩시장은 교과 융합주간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전교생을 12팀으로 나누었는데 학년을 모두 섞어 선후배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들었고 물건의 가격은 최대 5,000원으로 제한을 두었어요. 헌산 친구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더욱 재미있는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수익금으로 기부까지 하게 되어 정말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구경하고 흥정하고 호객행위하고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시장 같았답니다. 네, 아까 본 사진 같은데 그렇네요. 네, 스승의 날 행사 모습이에요. 학생자치회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선생님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감상하시죠. 선생님 몇 달 안 됐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양희쌤, 저 김시연이에요. 말 안 들어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Hello, dear teacher. I'm your pro student and student body president, Ayong. Thank you for trying hard to teach us. Happy Teacher's Day.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학교에 고장난 것이 있을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이라 영상 편지를 준비했어요. 아직 2달이란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너무 잘 챙겨주시고 해서 감사해요. 앞으로 3년 잘 부탁드릴게요. 느낌표 2개. 안녕하세요. 수학 선생님 2학년 1반 수학과 오태란입니다. 항상 저희 잘 챙겨주시고 수학 시간에도 알기 쉽도록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맛있는 간식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화이팅해요. 사랑합니다. 태쌤, 저 종현이에요. 제가 많이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상담 선생님께 항상 친절하고 다정하게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도덕쌤 이서진입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리고 1학년 때 잘 챙겨주시고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산중학교 대표 끌고 있을 교감 선생님, 전교 부회장 이소은입니다. 매일매일 저희에게 즐거운 한산 생활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스승의 날 행사 저거 보면서 선생님 저 매일매일 감동하고 있지만 정말 전날은 정말 찡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선생님들하고 막 지지고 볶고 난리 부스를 치잖아요. 이래로. 근데 이렇게 마음을 담아주고 표현해주는 모습에 너무 예뻤어요.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매해 교사가 되고 나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데 아직도 조금 낯선 날이 스승의 날이고 내가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이 스승의 날 축하를 받아도 될 정도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행사들이나 활동들을 보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학생자치회 주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은 손이 가요. 사실 어쩔 수가 없이 뭐 하다못해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손이 좀 도움이 필요한데 스승의 날 행사만큼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뭐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안 해주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학생들이 스스로 선생님들한테 마음을 담아서 이제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도 전날이 졸업식 날보다 저는 스승의 날이 제일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한테 되게 고맙고 저도 홍수쌤처럼 이거 정말 나도 이만큼 좀 해줘야지 못 해줬는데 이런 미안함도 제일 많이 드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찡하네요 또. 네. 더 이상 찡하기 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학생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나눔은 여기까지 있겠죠? 네, 나눔 고맙고요. 다음 나눌 프로그램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눌 프로그램은 학생 주도 캠프입니다. 이번 나눔 소개도 우리 아영 학생에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 주도 캠프는 말 그대로 학생이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교회 체험활동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형식의 체험활동이죠. 선생님, 이 활동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학생 주도 캠프가 처음 만들어진 계기는 앞서 나눔한 전교사 담임제하고 운영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무학년제 전교사 담임제에서 작년에 2021학년도부터 학년별 전교사 담임제로 넘어오면서 좀 학년 간의 교류 그리고 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보강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제기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학생 주도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운영과 맞물려서 체험활동 기획부터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진행하고, 그리고 무학년제로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돼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이제 학생들이 기획서를 내겠죠. 계획을 해서 학생들이 기획서를 내면 그 기획서를 가지고 다 공지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 학생들이 다 이렇게 투표를 하고 그 투표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교에서 안정성이나 교육적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 프로그램들을 다시 깔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이곳에다가 다시 투표를 해서 실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교사는 이제 각 프로그램의 무작위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인솔교사로만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 주도 캠프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주도 캠프 활동 지역 신청서를 모아놓은 사진입니다. 총 7개의 지역 중 학생 투표를 통해 6개의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선정된 6개의 여행지는 전주, 용인, 서울, 고성, 속초, 경주, 가평, 경주였습니다. 전주의 유명한 관광지, 사진 속 장소 어딘지 아시나요? 소동생 알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알죠. 저는 지금 모르는 게 없죠. 소동생 아세요?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기 왼쪽 사진 어딜까요? 성당 같은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네. 저 왼쪽 사진은 전주의 전동성당입니다. 모르는 게 이상한. 오른쪽 사진은 어딜 것 같아요?
경복궁? 경복궁 왼쪽은 명동성당, 오른쪽은 경복궁. 그거 저는 알아요. 네. 자, 오른쪽 사진은 네. 입구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경기전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웃긴 건 제가 전주희 씨라는 거. 그 경기전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우리 조선 태조 이성계 네. 어지인이 네. 동안되어 있는 곳이죠. 네. 제가 전주 출신이어서 알아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네. 네, 전통 성당과 경기전 맞습니다. 한복까지 갖춰입고 찍으니 정말 예쁘네요. 네, 알록달록 벽화 마을도 가고 자전거 라이딩도 하고 왔네요. 용인하면 역시 에버랜드죠. 에버랜드에서 신나게 즐기고 농도원에서 목장 체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귀여운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있네요.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도 타고 스케이트도 타고 서울팀은 유일하게 지하철을 타고 갔다고 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역사 공부까지 하고 왔군요. 산이부터 남다른 고성 속초팀입니다. 서핑 체험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체험했다고 해요. 가평 빠지라고 하나요? 고무보트 위에서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가평팀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군요. 마지막으로 경주팀입니다. 제가 바로 경주팀이었는데요. 경주월드에서 신나게 놀고 월정교회 야경도 구경했어요. 저희도 고즈넉한 경주를 배경으로 한복 체험을 했답니다. 친구들과 인생샷도 많이 찍고 너무 즐거웠어요. 이상으로 학생주도 캠프에 대한 소개를 마칠 텐데요. 선생님들 학생주도 캠프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저희 큰 타이틀 학생주도 캠프라는 그 부분이 정말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우리 미성숙한 중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건 정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학교 생활인데. 그런데 지금 일부분만이라도 이제 처음 제안서를 제출하고 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이제는 시작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그 후년도부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학생주도 캠프가 점점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획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이런 단계들이 그 역할이 좀 더 확대돼서 욕심을 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의욕을 보여준다면 선생님들은 팍팍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홍현 선생님이랑 같이 고성 속초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가서 제가 관리할 부분은 홍현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홍현 선생님만 관리하는. 저를 왜 관리를 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알아서 잘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 주도 캠프가 처음에 설계는 학교에서 했지만 그 선생님들이 했지만 진짜 실제 지금 운영은 학생들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홍현 선생님도 욕심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잘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가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죠. 안전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안전 부분도 조금 본인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생겼으면 하는 그런 부분만 좀 있고요. 저는 어쨌든 이번에 다녀와서 홍준 선생님 잘 챙기고 왔습니다. 저는 잘 챙기고 다녔습니다. 내년에 홍준 선생님 안 가는 걸로. 저도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가려고 해요. 맞아요. 예, 이게 또 이 영상 보시는 전국의 또 많은 학생들도, 저렇게 되면 누구랑 가지? 이거 고민 분명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똑같은 중학생들이라 그런 점은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이 취지나 이 장소나 이걸로 봤을 때 분명히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나는 가서 스킨스쿠버 하고 싶은데 내 친한 친구는 경주 간대 이러면 또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이 학생주도 캠프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년에 그러면 차라리 내가 기획해볼까? 내가 제안서를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까지 든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그 학생은 다 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정말 이 학생주도 캠프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라는 근데 거예요. 김진영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말씀을 듣고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난 게 용인 팀을 보면요. 다 1학년입니다.
근데 그 중에 또 3학년 학생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선정되고 나서 구성원이 정해지고 나서 투표에 의해서 그 학생 걱정했어요. 그 학생이 나만 3학년이네? 안 가고 난 딴 데 가야지 할까봐.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후배들이랑 같이 다녀와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도 보이기도 했는데 정말 갔다 오고 나서 정말 행복했대요. 후배들과 함께여서. 네. 네, 그래서 이 주도 캠프가 이렇게 무학년으로 운영된 부분도 의미가 있다. 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학생 주도 캠프 내 소개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학생 주도 캠프 프로그램 나눔까지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눌 프로그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눌 프로그램은 학부모 공모 체험활동입니다. 자, 이번 나눔은 그동안 주기차기 수고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주도 캠프가 학생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반면에 학부모 공모 체험활동은 학부모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진행 과정을 보면 일단 학부모님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요. 공모를 받죠. 그래서 학부모님이 기획서를 작성을 해서 학교에 공모를 하면 학교에서는 이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프로그램 최종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선정된 프로그램을 공모하신 학부모님께서 직접 참가자를 모집을 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당연히 주체이긴 하지만 그 학생이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의 학부모님이 필수로 참여해야 된다는 단서가 하나 붙어요. 그리고 이제 참가자 모집이 마무리되고 나면 학부모님과 인솔교사와 같이 사전 답사 다녀오고요. 이제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평가에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학부모님만 가시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인솔교사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진행한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2020학년도에 처음 진행이 시작이 됐고요. 첫 해에는 춘천에 있는 의화모, 아빠와 함께 의화모 즐기기라는 주제로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작년 2021학년도에는 충남 태안, 바다에서 마음 낚기, 바다 낚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차 기한으로 부모와 함께 몸으로 소통하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1박 2일 프로그램이 선정이 됐는데 아쉽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대체 프로그램으로 이 당일 프로그램으로 안성에 있는 너희꿀 문화마을 안성 맞춤밴드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학부모 공모 체험활동 실제 영상 한번 잠시 보도록 할게요. 상쾌한 기분이죠. 하늘이 참 좋아요. 오늘은 바람 내음도 향기롭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날이죠. 매일 같은 자리에 그 사람이 있네요. 오늘따라 자꾸 나를 바라보네요. 마치 무슨 주문이라도 외운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오네요. 거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기분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고. 어쩐지 햇살조차 눈부신 사랑하기 정말 좋은 날이죠. You are my love, the one I'm thinking of. Your kisses and your hugs mean everything to me, baby. 유난히 바람조차 달콤한 참 사랑하기 좋은 날이죠. 그 사람이 웃네요. 나를 보고 웃네요. 이렇게 환한 미소도 오랜만이죠. 그동안 상상했었던 그 많은 일들이 마법처럼 내게 일어났네요. 거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기분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고. 어쩐지
대신 사랑하기 정말 좋은 날이죠. You are my love, the one I'm thinking of. Your kisses and your hugs mean everything to me. 소동 선생님 영상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이 학부모 공모 체험 활동도 일단 맨 처음에 어떤 시작하는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원인이나 네. 그게 혹시 뭐였는지. 네, 그렇죠. 우리 학교 뭐 태생부터 있던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었고 이것도 어떻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코로나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계기가 되었어요. 어쨌든 코로나 발생해서 우리가 그때 체험활동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일단 간다 하더라도 최대한 소규모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건강 우려죠. 코로나 우려로 못 가겠다, 가겠다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떤 선택권도 부여가 됐어야 됐고, 또 소규모다 보니까 선택권도 있다 보니까 학년이나 반단위가 아니라 무학년제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 특히나 이제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대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야 됐어요. 아이들 건강 문제가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통틀어서 학부모님과 정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런 정담회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주제로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물론 그렇게 됐긴 했지만 지금 올해 3년 차인데 우리 학교에 가장 크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진행 2020학년도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죠. 네. 그때 첫 프로그램은 홍윤 선생님이 함께 하셨어요. 네. 네. 첫 스타트. 네. 근데 어땠습니까, 느낌이? 네, 앞선 영상에서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2020학년도 아빠와 함께 의아모 즐기기라고 해서 춘천에 다녀왔습니다. 그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공모를 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아빠와 함께예요. 전제 조건이 아빠들만 오시는 걸 약속을 했어요. 엄마는 못 가는. 네, 엄마는 평소에도 학교 자주 진짜 못 오시니까. 갔죠. 네. 네. 엄마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같이 함께 한다? 이게 정말 생소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도 처음에는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제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나서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마무리쯤에는 대화를 자유롭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안전상으로 저는 인솔을 갔지만 실제 인솔도 부모님들이 다 하셨고요. 아버님들께서. 아이들은 아버님을 따라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저는 뒤에서 사진 촬영하고 또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지라는 점검 정도 했는데, 뒤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 좋았던 건 여학생도 있었거든요. 네. 이 중학교 시기에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여행을 한다? 아빠랑만 여행을 한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네. 아주 의미있게 첫 스타트를 아주 의미있게 잘 끊어준 것 같습니다. 대봉 선생님은 네. 작년하고 올해 또 두 네. 번이나 또 이렇게 기획도 하시고 이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소감, 감회 어떠신지? 네. 제가 작년하고 올해 두 번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이용현 선생님 느낌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작년에는 너무 급변했어요. 코로나 상황이 너무 급변해가지고, 참가 신청은 여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했는데, 실제 출발하기 직전에는, 좀 건강 우려 때문에 세 가족만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도 세 가족만 했어도 정말 의미있게 다녀왔고요. 올해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는 재작년에는 당일 프로그램이었고, 올해는 1박 2일 프로그램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체험지 선정하고, 가서 다 계약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출발하기 일주일 전이었나요? 시설 안전점검 서류가 미비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보완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취소가 되니까 학부모님도 당황스럽고 학교도 당황스럽죠. 일정도 그렇고 업무적인 부담도 그렇고. 그런데 학부모님께서 다행히 이제 굴하지 않고 당일 프로그램을 다시 기획하셔서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좀 힘들긴 했지만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체험활동 진행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후속 조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직접적으로 아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참여를 못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아연 학생, 네, 그러네요.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온 결과로 봤을 때, 아연 학생 1년 한 번, 1년 더 다니는 걸로 하죠. 뭘 물어봐도 다 같은 데다. 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네, 선생님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알아봐요? 1년 더 다니는 거. 그런데 우리 아쉽게도 또 하나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장시간 달려왔는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또 뭐 우리 이제 좀 마무리해 간다고 보면, 우리 인성중심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를 3년을 다닌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바른 인성이 충만한 학생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우리 뭐 실례로 뭐 꽃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 꽃 향기가 배듯이 3년간의 인성중심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생활이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향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멘트 준비하신 거죠? 평소 제 마음과 생각입니다. 꽃향기. 배인다. 네. 지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3년의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졸업식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1학년도 졸업식 영상 중 일부입니다. 별 하나 있고 너 하나 있는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사랑해란 말이 머뭇거리여도 거짓은 없었어. 그런 나의 시간은 행복으로 가득하다. 마음만 많아지고 편해지고 사랑해주지 못했다 미안해. 너희들의 이름 하나, 얼굴 하나, 표정 하나 선생님의 마음속에 생겨들 거야. 너희들이 생각날 때, 그리울 때, 보고플 때 꺼내봐야지. 한산의 섬에 너희의 삶이 너희의 마음속에도 작은 하나라도 자리 잡고 있다가
너희들이 언젠가 그리움이 추억이 필요할 때 마음속을 들여다보다가 한산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작은 미소 지으며 잠시 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또 만나자. 일부러라도 아니면 우연이라도. 강호야 고마워. 세연아 사랑해. 도연아 우준아 사랑해. 정국아 성훈아 사랑해. 정민아 행복해야 돼. 지연아 축하해. 우리야 사랑해. 수고했어. 현진아 보고 싶을 거야. 수연아 사랑해. 은경아 축하해. 호성아 축하해. 현승아 보고 싶을 거야. 안녕. 유라 파이팅. 정우야 사랑해. 소야 행복해야 돼. 수연아 사랑해. 수연아 축하해. 현주야 안녕. 보고 싶을 거야. 현주야 고마워. 잘 살아. 현주야 응원할게. 강호야, 재현아, 동현아, 민준아, 영구가, 수아, 동민아, 지영아, 규리야, 가연아, 현진아, 지연아, 은경아, 우서봐, 현승아, 유라, 정우야, 수호야, 시야, 시우라, 제인아, 은배야, 민채야, 이배야, 유진아. 나는 행복한 사람. 너희를 만났으니까 안녕. 넌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잠이 이루지 못해 흐느껴오는 너의 목소리. 네. 자, 본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자, 인성중심 대한교육 특성화중학교 교사로서의 모습을 성찰하곤 하는데요. 졸업식 영상 속에 이제 낯익은 얼굴이 있죠.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신 작년 3학년 담임이셨던 이용렬 선생님이 나온 졸업식을 본 감회. 김재환 선생님 어때요? 어떤 감회가 있으신가요? 올해 또 3학년 다니면서요 지금. 네. 올해 또 얼마나 또 무대에서 울지 지금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저때 이제 제가 방송 장비 하면서 이제 밑에서 바로 밑에서 봤는데 사실 저도 울었어요. 예, 저도 이제 저는 엄청 많이 울었는데 이용 선생님이 저보다 더 많이 울더라고요. 예. 근데 진짜 졸업식에서 선생님이 운다라는 거는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예, 그냥 억지로 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수많은 감정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돼서 나도 모르게 막 이 눈물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정말 저렇게 울고 있는 이용 선생님 보면서 정말 아이들하고 정말 1년 동안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 결과가 저 눈물로 나오는구나. 예.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 감동받았고, 저도 정말 3학년 담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부럽도 해봤습니다. 네. 그날의 생생한 감에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학교마다 다른 특성이 있겠지만, 자, 오늘 시간을 함께 해주신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교 모든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눔해주신 유아영 학생, 이용윤 선생님, 김재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나눔 활동에 함께 해주신 최영호 선생님, 김다은 선생님, 그리고 김영배 교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움 중심 수업 나눔 한마당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